네, 천정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글쎄요. 지금도 이 격언이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주시는 분과 함께 오늘도 함께 금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저희가 우리 화면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네. 불타는 금요일,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는 보내실 예정이실까요? 아니, 저 내일 우리 오프라인 강연회 준비해야죠. 그렇네요. 내일 네. 여러분, 우리 부장님 오프라인 강연회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신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미 선착순으로 우리 부장님 뵐 수 있는 타이밍을, 이제는 타이밍을 잡아 보셔가지고. 아니, 시점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막 누구나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힘든 이런 타이밍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제 좀 그 멘탈을 좀 잘 잡아드리고 또 뭐 달래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뭐 솔직히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타이밍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힘들 때 으쌰으쌰 또 하는 자리가 또 될 것 같으니까 신청해 주신 분 이제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타이밍에 맞춰서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생기면 네. 자주자주 뵐 수 있도록 도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퍼스트 클래스 많은 관심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오늘 일장 아프니까 주식이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너무 아프죠. 네. 이렇게 5월 들어서 정말 처절하게 버텨오던 우리 시장이 결국 옵션 만기일은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급락도 급락이지만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기대감마저 떨어지는 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고 또 설령 물려있는 주식일지언정 그것도 이제 들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장은 이제 그런 기대감마저도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버텨내고 하는데도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또 한번 빠질 때는 또 푹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피로도가 좀 굉장히 크실 거고, 뭐 사실 저야 뭐 이런 장을 뭐 숱하게 겪어봐서 이골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이런 장 싫어요. 이런 장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물론 뭐 저야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이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이제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주식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뭐 코로나 이후에 그 유동성 잔치 할 때를 빼면 1년에 250일 정도 주식이 거래가 되잖아요. 250일 중에 정말 즐겁게 끝난 거 며칠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좀 적잖아요. 막상 셈을 해보면은 적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240일 빠지고 10일 올라가지고도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이고 240일 올랐다가 10일 빠져가지고 손실이 나는 게 또 주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이게 전생에 죄지어서 이거 내가 주식하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수에게 뭐 주식을 권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예,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요새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그 멘탈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지만 아무튼 이럴 때 우리가 절대 이제 이렇게 낙담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놓아버리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여기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좀 환율부터 볼게요. 환율이 저는 제일 걱정인데 요 환율 보시면 어제 장중에 1290원마저 돌파했어요. 환율이 지금 다시 뚫고 나가죠. 자, 월봉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9년이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가 언제냐면 아시다시피 그 리먼 사태 있잖아요. 리먼 사태의 그 절정을 치닫고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요 구간이 요때가 이제 2009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때 이후로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최고치인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는 이제 어떠한 그 시장의 위기들이 있었냐. 자, 여기 이제 2011년입니다. 요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그 유로존 재정이 이거 피그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의 재정 위기로 뭐 부도 위기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까지 몰아치면서 요때 한번 시장이 이제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이완율은 아니었어요. 이때도 이완율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은 이제 요 2016년이 언제냐면 요게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뭐 아시죠? 요때도 좀 피곤했잖아요. 예, 요때. 사실 요때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주가 사실은 좀 이제 긴 어떤 이제 암흑기로 빠져든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이 언제냐면 이제 그 재작년에 있었던 이 코로나 이제 패닉 여기였는데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미중 뭐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을 다 지금 종가상으로는 지금 버텨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면 달러 환율이 이렇게 1,300원에 이렇게 갖다 붙는 경우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시스템 리스크일까? 또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좀 가져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뉴욕 증시도 흔들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자, 이건 좀 장기로 놔뒀어요. 자, 코로나 이제 패닉을 겪고 나서 사상 유례 없는 이런 랠리를 이제 펼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계속 시장이 하락하다가 이 하락 추세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처절하게 버텨주던 이제 2,600대가 만난 다음에 그 하방을 이제 깨고 내려간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림이 안 좋아요. 좀 키워드릴게요.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림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매물대입니다. 놀이끼리 한 게 요게. 자, 3,000에서 3,200 사이에서는 누구나가 이제 앞으로 더 간다의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이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전자 뭐 이런 얘기 100만 화학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요때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제 요 구간대가 이제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는 거죠.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요때 이제 이후로 이제 쭉 이제 10만 전자 간다고 이제 난리칠 때 있잖아요. 요때 이제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중간에 이제 거래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간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졌죠.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걸 뭐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극복하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이제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는 시장 100%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하방 쪽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장이 뭐 내일부터 오른다, 뭐 모레부터 오른다라는 뭐 그런 좀 이제 막연한 희망 고문보다는 이제는 이제 어디쯤에서 이제 멈춰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뭐 여기쯤 멈춰준다, 여기쯤 멈춰준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선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반등에 나서겠죠. 그럼 이제 반등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서서히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반등장이 소외되지 않고 반등할 때 최대한 우리가 손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환율하고 이제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다 이제 안 좋은 쪽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시그널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 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꾸역꾸역 버텨준 걸 어제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뱉어낸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제 그 끝까지 지켜보니까 그래도 좀 뭐 추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시그널이 하나 있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하고 지수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게 되면 오히려 오전장에는 이거 괜찮은데 이랬잖아요. 코스피가 뭐 거의 약보합까지 뭐 올라갔었고, 그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야, 이거 만기일치고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야 했는데 점심시간 이후를 기점으로 저 파란 게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고 까만 게 이제 지수 추이예요. 근데 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낸 거죠. 저 때부터 이제 선물 매도를 거의 스트레이트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지수를 하방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가 이제 종가가 거의 최저치 부근에서 이제 끝났던 것이 바로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저 만기일에는 제가 저 외국인에게 의심을 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저런 모습. 그런데 코스피의 종가를 저렇게 딱 확정을 지어 놓고 나서 이제 선물 그 이제 종가는 3시 4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코스피 종가를 확정 짓고 나서 외국인이 바로 선물을 다시 이제 도로 이제 삽니다. 불과 15분 사이에.
요때 이제 금액이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딱 보면서 이놈들이 분명히 오늘 좀 시장에서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수를 저기까지 해서 끝내놓는 게 애들에게 뭔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었겠구나. 그리고 코스피 종가를 확정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나 이제 다시 선물을 확대했다는 것은 어제 이제 외국인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풀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왜곡이 있다면 그 다음 날은 보통 반작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요런 정도의 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요 부분을 한번 좀 중심으로 보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보시죠. 네. 네,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리먼 사태 2007, 8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 10년 정도 전에 우리는 IMF를 겪었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의 10년 위기설이 정말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딱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돈을 굉장히 크게 번 게 은행 쪽이랑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야 뭐 항상 저가 매수하니까 뭐 그게 썩 와닿는 표현은 아니죠. 저 뭐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는 항상 뭐 주식을 밑에서 사니까 뭐 그게 와닿지는 않는데 요 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거 카카오 한번 보고요.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는 솔직히 저는 좀 모르겠어요. 물음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의 논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강해지고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유동성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그 나스닥의 이제 빅테크 기업 이제 이런 쪽에 지금 하락세가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논리로 이제 움직였던 이런 녀석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카카오가 지금 반토막이 더 났죠. 작년 6월 고점보다. 그 위메이드 같은 거는 뭐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4분의 1 토막 정도 났을 거예요. 75% 정도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저가 매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짧게 본다면 만약에 시장이 당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이 바로 이제 흔들리기 직전에 이제 좋았던 녀석들은 저가 매수하는 게 기술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나 리오프닝 자동차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를 제외하면은 길게 봐서의 저가 매수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코스피 잠깐 봐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 말씀드리잖아요. 자, 시장이 물론 여기서 올라와 주는 게 제일 베스트하겠죠. 그렇지만 더 아래로 갔다 올라올 수 있고 더 아래로 갔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냐면 시장이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훼손된 다음에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녀석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저가 매수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올라왔을 때 뭐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놈을 때려잡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가 매수라는 거 굉장히 말은 좋죠. 쉽죠.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좀 아껴놓는 쪽으로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장님과 함께라면 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